자, 더 이상 코스닥은 코스피의 들러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법안이 지금 나왔나라고 한번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공통으로 보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은 여태껏 그래왔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였어요. 한국거래소였어요.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는 구조였는데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자, 거래소 정책이 유가 증권 시장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은 유가 증권 시장의 하위 리그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떠한 부분들이 잣대가 코스피의 잣대였어요. 코스닥만의 잣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스타트업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 기능이 이때까지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닥에 조금 더 돈을 넣어주고 증시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여당의 그리고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요건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매출은 성장 중인데 흑자 요건 때문에 상장이 지연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A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상이에요. 근데 글로벌 고객 확보도 하고 있는데 R&D 투자로 영업이 적자가 나온다면 코스닥은 여러분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본다고요. 여기서도 나오죠. R&D 투자로 영업 적자를 본다면 수익이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상장 심사가 장기화됩니다. 심사가 당장이 안 돼요. 그리고 해외 상장 선택을 해버리죠.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서정진 회장님도 그랬죠.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은 너무 많은데 대기업이 너무 독점하다 보니까 이끌어주지를 못했다. 앞으로 이 대기업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끌어주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한번 발언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나스닥에서는 매출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을 중심으로 많이 체크를 합니다. 한국하고는 기준이 좀 달라요. 쿠팡도 그렇게 해서 뭐 미국에 가긴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에서는 그렇습니다. 언제 돈을 버냐, 흑자가 나느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약간 좀 다른 거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돈 못 버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돈을 못 벌면 니네는 상장 못 시켜. 이렇게 보는 회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의 안정성 기준이 코스닥에 이렇게 잘못 적용된 사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기업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인데도 실질 심사급 잣대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바이오나 AI 기업 다수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상장을 보통 하죠. 근데 이제 심사에서 매출 가시성이나 재무 구조, 그리고 계속 기업 과정이 있죠. 이런 것들 코스피급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니네 좋다 나쁘다를 봐요. 이 기업들이 좋다 나쁘다. 기술 특례 상장인데도 코스피급으로 요구를 하니까 심사에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상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계속 규제를 받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핵심이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자꾸 이 법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코스닥에요.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는 나빠요. 실적은 나빠요. 근데 개선 기간을 받고 계속 살아남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 합니다. 상폐 안 당하는 거죠. 물론 그걸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상폐 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잣대로 들이대면 연속 적자를 보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감사 의견에 대해서 한정이나 부적정을 받거나 매출이 미달되고 횡령 배임이 반복되고 공시 위반을 하는 그런 기업들, 사업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상폐 대상이에요. 상폐 대상. 그런데 이 상폐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퇴출돼야 됩니다. 근데 바로 퇴출 안 당하고 여기서 관리 종목이나 거래 정지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이걸로 넘어가서 개선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받아요. 그리고 개선에 실패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상장 폐지를 당해야 돼요. 근데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고 개선 기간을 또 줍니다. 그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주고 심사 연기를 해버리고 또 재심사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수년 동안 살아남는 거예요. 거의 뭐 기간적으로 보면 5년에서 한 7년씩 살아남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좀비 기업이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못 벌고 만약에 주주들 대상으로 계속 장난질하고 감사 의견이 여러 번 부적정이 떨어지고 관리 종목이었다가 물론 살아나는 기업도 있겠죠. 그런데 관리 종목에서 더 안 좋아지는 기업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그냥 퇴출을 바로 시키자. 이런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는 기업들 대상이 많을 거니까 위험한 종목을 빨리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걸 바꾼다니까요. 현 정부와 대통령께서 이걸 바꾸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내가가 여러분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코스닥의 상장 폐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좀비 기업의 장기 존속인데 수년간 매출액이 미미한 기업, 자본 잠식이 반복하고 있는 기업, 감사 의견 한정인 기업이라고 했죠, 위에서. 이게 한 5년, 7년 정도 존속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면 성장 기업은 상장 폐지 리스크에 민감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로봇주 보면은 거의다가 지금 적자죠. 근데 대한민국 어때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를 해서 지금 대박이 났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입맛을 다시면서 지분을 인수했죠.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SK나 LG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다 적자를 보는 기업입니다. 이 적자를 보는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치면은 얘네들 다 상폐시켜야 돼요. 로봇주들 다 돈 못 벌잖아요, 지금. 기술 실패. 당장의 기술을 못 만들어도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 산업을 책임질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도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요걸로 보통은 넘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AI,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대표적으로 로봇입니다. 돈 못 버는 회사잖아요. 근데 국가 산업이지. 지금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1위가 될 수 있고 2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 산업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잠깐 쉬면은 일본에, 중국에, 뭐 유럽에, 미국에 따라잡혀서 결국에는 국가 산업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요거는 좀 밀어주는 산업은 별개로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과 이번 법안이 또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좀비 기업은 빨리 퇴출시키고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성장 기업은 과정의 리스크를 인정하고 퇴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집행도 빠르게 하고 집행은 일관되게 하자라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AI나 데이터 센터 로봇 이런 쪽은 일관되기 힘들 겁니다. 국가 산업이니까요, 지금. 미국하고도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일관되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정말로 좋은 기업들은 인수를 해서 이 회계 장부를 좀 많이 좋아지게끔 도와주겠죠. 그러면 일관되게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상장의 문턱에 대해서는 특례 상장 기준 명확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만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여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여기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좀 좋게끔 투자자를 많이 이끌어서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자라는 게 이 법안의 또 핵심이기도 하고요. 퇴출 문제는 공시, 주주들 대상으로 장난치는 그런 기업들은 빨리 내보내자, 상장 폐지 시키자 이 얘기고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코스닥 성격에 맞는 별도의 기준, 그리고 코스닥을 진짜 코스닥스럽게 만들자라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3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큰 그림인 거죠. 지금 당장. 그리고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래는 한국거래소 밑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이렇게 두고 거래소 하나 안에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코스피의 제도권, 코스닥의 제도권으로 만들어서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자. 그리고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 이제 뭐 금융위원회겠죠. 원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시켜왔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 기준을 상장 규정에 의무 반영하자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갑질을 못하게끔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나서가지고 감시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 기준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화하고자 하고요. 독립된 비영리 시장 감시 법인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신설.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거죠. 상장, 거래, 퇴출, 감시를 거래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독립된 기구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 충돌과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시키고 코스닥의 신뢰도 회복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만을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스닥에 좀비 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냥 좋은 기업들 빨리 상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빨리 상폐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신속히 그래서 퇴출시키자라고 얘기했죠. 상장 기업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APR 같은 그런 기업들을 빨리 성장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국격을 좀 올리자 경제를 살리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도 계좌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계좌에 정말 증거금 100에다가 4년 연속 적자 보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그거는 손절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죠. 상장 폐지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네이버에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엄청 많습니다. 그 종목들이 싹 다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출 대상. 꼭 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지수 띄우기가 아니죠. 이번에는 연기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코스닥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코스피에만 그런 평가 기준을 줬는데 코스닥에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보고 코스닥에 투자해라 이렇게 밀어준다고 한답니다. 코스닥의 제도권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부실 기업은 빠르게 정리하고 기술 벤처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3천은 목표가라기보다는 어차피 제도 개편에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3천도 가능하고 4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법안은 정부가 코스닥을 단기 테마장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연기금이 중요하죠. 장기 자본이 머무르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별 5개짜리입니다. 이거 한다고요.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못될 만한 종목은 빠르게 걸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질 수 있을 때 건지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게 되기 전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